만약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겠어요? LX 호텔 27층. 회장실 한켠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오광수는 의문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보낸 사람 없이 도착한 익명의 봉투. 정갈한 글씨로 단 한 줄. 그 사람은 죽지 않았어. 진실이 알고 싶다면 이 주소로 와. 봉투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장미애, 박정수 그리고 두 여인 사이에 선 한 남자. 흐릿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미소. 강수는 그 얼굴에 시선이 꽂혔다. 이 사람 나랑 닮았다. 강수는 몸을 뒤로 젖히며 의자에 기대었고 천장만 바라봤다. 윤병호, 내 아버지라고 들은 이름. 근데 이미 죽었다고 다들 그랬는데. 혼란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그는 고아로 자라지 않았다. 아니,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게 편했으니까. 장미애가 자신의 생모라는 사실조차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죽은 줄 알았던 친부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단서가 눈앞에 놓여 있었다. 그는 봉투 속 주소를 바라보다가 결국 핸드폰을 들었다. 어머니. 오늘 밤 시간 되세요? 장미애는 통화 너머로 짧게 대답했다. 그래. 할 얘기 있니?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요. 그날 밤 호텔 근처 카페. 강수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한테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장미애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왜? 갑자기? 죽었다는 사람인데 사진을 받았어요. 살아있는 얼굴로. 장미애는 핸드백을 꼭 쥐며 물었다. 누가 그런 걸 보냈는데? 이름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사진엔 어머니도 계셨고 박정수 여사님도 계셨어요. 그 말에 장미애의 눈이 커졌다. 그 사진을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지? 강수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전부 말해주세요. 제 아버지, 윤병호 씨. 그는 정말 죽은 건가요? 장미애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윤병호는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정말 죽었는지에 대해선 나도 확신할 수 없어. 무슨 말이에요? 20년 전, 박정수 여사님과 나는 같은 남자를 사랑했어. 그는 정수 씨와 결혼했지만 나와도 관계를 맺었지. 그 사이에 내가 생겼고. 강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수 씨는 그 사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어.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거든. 병호 씨의 존재를 묻지 마라. 그가 죽었다고 한 후 아무도 장례를 치르지 않았고 시신도 확인하지 못했어. 그저 사라졌을 뿐. 강수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살아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살아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장미애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정수 씨가 그걸 알고도 숨기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범죄야. 한편 박정수는 고자동과 마주 앉아 있었다. 고자동은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이 편지 마광숙한테도 도착했답니다. 박정수는 편지를 열고 사진을 본 순간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 얼굴, 병호, 이게 어떻게? 고자동은 조용히 물었다. 살아있는 겁니까? 박정수는 눈을 감았다.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죽었어요. 내가 직접 그걸 확인했어요. 정말인가요? 박정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나도, 미애도 그리고 강수도 다 무너지게 돼. 그 시각 오범수는 호텔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독고세리가 다가왔다. 왜 연락 안 받아요? 내 어머니랑 이야기했어. 세리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또 뭐라 하셨어요? 응. 근데 그게 다는 아니야. 오늘 강수가 이상한 걸 봤대. 뭔데요?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대. 근데 그 사람이 한동석 회장 장인어른이었다는 거야. 세리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럼 우리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어. 난 너랑 계속 있고 싶은데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느낌이야. 세리는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흔들리게 두지 마요. 우린 이미 너무 많은 걸 지나왔어요. 버틸 수 있어요. 범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 버텨보자. 끝까지. 며칠 후 장미애는 강수를 몰래 따라간다. 그가 편지 속 주소지로 향하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낡은 폐가 앞에 선 강수는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려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누군가 거기 있었다. 장미애는 멀찍이 숨어 그 광경을 지켜봤다. 미애야. 장미애는 그 목소리에 숨이 멎었다. 뒤를 돌아보자 윤병호가 서 있었다. 정말 당신이? 윤병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난 살아있어. 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었어. 장미애는 눈물을 흘렸다. 왜? 왜 그랬어요?
내가 행복하길 바랐으니까. 하지만 그 순간 강수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당신이 윤병호 씨입니까? 세 사람의 눈빛이 서로를 향해 얽혔다. 시간은 멈춘 듯했다. 윤병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나는 너의 아버지다, 강수야. 강수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엔 슬픔과 분노,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왜 나한텐 아무 말도 없이 숨어 있었죠? 윤병호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땐 내가 나 없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어. 내가 가진 건 없었고 도망자였고 사랑했지만 책임질 용기가 없었지. 장미애는 윤병호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그게 당신의 변명이야? 난 혼자였어. 매일을 눈물로 살았다고. 윤병호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미안해. 미안하단 말밖에. 그 말에 강수는 등을 돌렸다. 지금의 난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는 떠났다. 눈물을 참고 턱을 굳게 담은 채 장미애는 남은 윤병호를 향해 물었다. 당신 왜 나타났어? 왜? 지금이야? 강수를 지켜야 해. 정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장미애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정수가 강수의 존재를 LX 호텔 이사회의 문제 삼으려 하고 있어. 강수가 내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서 그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있어. 장미애는 이를 악물었다. 정수가 내 아들까지 건드린다고?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좋아. 나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야. 며칠 뒤 LX 호텔 이사회 비공개 회의. 박정수는 차분한 얼굴로 자료를 꺼내며 말했다. 저희 호텔의 핵심 보안 라인에 미심쩍은 인물이 있습니다. 이사들은 웅성이기 시작했고 박정수는 발표를 이어갔다. 오광수 실장. 최근 유전자 검사 기록과 과거 사망 처리된 인물 윤병호의 관계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강수를 지켜보던 한동석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장모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특정 직원을 명예훼손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신중해 주십시오. 그러자 박정수는 한동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주셔야 할 겁니다. 오광수가 정말 호텔의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인물인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한동석의 얼굴에 스산한 그늘이 드리웠다.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오광수를 내 사람이라 믿습니다. 그가 누구의 아들이든 그의 능력과 충성심은 분명하니까요. 그러나 이사회는 이미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그날 밤 강수는 호텔 옥상에서 멍하니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뒤늦게 장미애가 나타나 조심스레 다가왔다. 강수야, 괜찮니? 강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전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장미애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꾹 참았다. 널 낳은 건 죄가 아니야. 하지만 그 죄책감은 내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숙명이야. 강수는 눈을 감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윤병호 씨는 돌아왔지만 난 그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지 않아요. 장미애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럴 필요 없어.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 넌 이제 내 길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이야. 같은 시각 독고탁은 은밀한 거래를 진행 중이었다. 윤병호가 돌아왔다고? 이렇게 되면 정수 그 여자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군. 그는 오래된 연락처를 꺼내 전화를 걸었다. 윤혜진 씨, 당신이 나설 차례야. 당신만이 이 판을 끝낼 수 있어. 수화기 너머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저도 더 이상 숨어있지 않을 겁니다. 장미애는 이를 악물었다. 며칠 후 윤혜진은 조용히 서울 한복판 오래된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그녀가 꺼낸 봉투엔 오래전 윤병호 명의로 작성된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유언장은 정황상 윤병호가 살아있음을 암시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이 서류 LX 호텔 주주들에게 전달해주세요. 그리고 익명으로 이사들에게도 복사본을 보내요. 그녀가 법무법인을 나서던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다. 검은 모자에 선글라스를 쓴 남자는 전화기를 들었다. 정수 여사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혜진이. 다음 날 장미애는 술도가 근처 창고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윤병호가 윤혜진과 함께 숨어 지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촬영 날짜는 바로 어제. 누군가 그녀에게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가족은 가족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장미애는 사진을 손에 쥔 채 오래전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병호가 사라졌던 그날 밤 그의 마지막 눈빛, 그리고 자신에게만 남겼던 쪽지 한 장. 내가 강수를 지켜줘야 해. 난 돌아올 수 없어.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 정말 돌아오지 못함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음을. 그리고 지금 그는 다시 나타났다.
이유도 목적도 알 수 없는 채로 오광수는 사직서를 낸 후 호텔을 떠나 제주로 향했다.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호텔 내부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LX 호텔 내부 게시판엔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회사가 보호하지 못한 진실은 개인이 드러냅니다. 나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이사회는 다시 한번 소집되었다. 그 자리에선 오광수가 언급한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박정수가 주장한 사망자 윤병호와의 관계가 진실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낯선 여성이 등장했다. 그녀는 조용히 명함을 내밀었다. 윤혜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